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최종 정리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만 정리하면 그게 최종 정리가 되는 건데, 또 우리가 6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쭉 정리할 필요 목적으로 이제 교재를 급조해서 만들었죠. 급조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건 아니고 급조해서 만든 건데, 자, 저는 항상 그 원가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외우는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 효과상 원가부터 하고, 원가를 잘 해두셔야지만 이 회계학이 자신감 있게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원가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이 교재 그 원가편 119페이지 해서 다 최근 기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편은 그 재무회계편은 그 내용이 좀 요약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예산 기출 문제로 이제 구성을 했고, 재무회계편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나가긴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회계는 좀 양이 많으니까.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최근에 나온 3, 4년간의 기출 문제만 다시 싹 정리하고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는 뭐 10문제 전형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출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간평하고 관세사 요 기출 문제, 그리고 제 객관식 교재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고 이제 내년판에는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뭐 그건 여러분들은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이제 실릴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우리 원가의 불림의 흐름인데, 일종의 이제 어떤 제조 활동에 대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원가에서 우리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제조기업은 크게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활동이 아닌 활동, 비제조 활동. 제조 활동에서 이제 발생하는 원가와 비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일단은 발생 시 비용 처리합니까? 자산 계산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산.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로서 원가가 발생하면 회계 처리할 때, 그러니까 회계 처리로 보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이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발생 시 자산 계산하고, 여기 이제 자산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제공품도 있으니까 등이라고 붙였는데 제품 원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재고 자산 원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 처리되는 거는, 물론 당해년도에 발생해서 자산 계산돼 가지고 이 제품이 당해년도에 판매가 되면 그때 비용 처리돼요. 그때 이제 그 개정 과목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차기 이후에도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해년도 맞는 게 다 파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판매 시 비용 처리해요. 때는 이제 매출, 원가 등. 여기 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되면 이제 대부분이 다 판매돼서 매출 원가로 되지만, 우리가 뭐 또 감모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고 평가 손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을 고아원에 기부하게 되면 그때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산 계산하니까 이제 이 원가를 우리는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죠. 재고 가능 원가. 자산 계산된다는 거야. 자산 계산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비제조 활동.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 회계 기간 동안에 다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얘는 발생 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건데, 발생 시 비용 처리. 발생 시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다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얘는
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고 불능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고 불능원가. 자, 그리고 이거는 판매한 기간 동안에 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비제조 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은 판매 관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업 활동을 본다라고 하면, 그죠? 물건을 제품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했을 때 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원가 발생하고, 그때 원가는 판관비 등으로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 발생한 그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기간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제품 원가 계산은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원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공장이 되는 겁니다. 공장. 보통 시험에서 이제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비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대표적인 장소가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본사가 되는 거예요. 본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바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원가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형태별로,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가 대상이 바로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또 조업대의 비례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적 가능성 여부, 추적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조업도와의 관련성,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죠? 직접 재료비가 있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추적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여기서 생산되는 이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여기 투입되는 재료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인 수량적인 관점하고 단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과 주스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사과 주스에 투입되는 재료 사과 한 개, 그 다음에 사과 한 개당 단가, 그걸 직접적으로 추적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직접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만드는데 투입된 어떤 기술자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당 임률, 그게 바로 이제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 직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그 소위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조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교과서나 시험에서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나머지 모든 경비, 그걸 우리가 이제 제조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이거는 다양한 원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요 직접과 요 간접의 차이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해당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원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통 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이거는 모든 제품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제품에 추적되는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요 얘는 일단은 제조간접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 장소가 공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본사에서 발생하는 하면 무조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고,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다 판관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간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중에서 직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되는 거고,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경비를 우리가 이제 제조 경비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이게 얘까지 이제 다양하게 주어져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판단 기준은 공장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아닌 것, 다른 모든 원가다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라서 이 제조 간접비도 이제 특징을 좀 지울게요.
제조간접비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라 가지고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있고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업도를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그러면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원가들을 앞에 뭘 붙이냐면 변동이라는 걸 붙이는 거야. 변동 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 원가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들이라는 거야. 그 변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원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이 조업도인 제품과는 전혀 무관하게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발생하는 원가예요.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그러니까 변동 원가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변동 원가는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조업도로서 이제, 그러니까 제품 한 단위에게 비례하게 발생하는 이 조업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한 단위 만들 때 노동시간이 뭐 2시간씩 들어간다. 그 노동시간도 결국 제품 한 단위별로 비례하게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계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조업도의 뭐 생산량, 노동시간, 기계시간. 그래서 투입 요소의 관점에서는 뭐 노동시간, 기계시간, 산출, 생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산량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단위인데 이거 하나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조업도를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생산량 한 개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노동시간이 2시간씩 걸려요. 그 두 개 만들면 4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 노동시간도 조업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생산량 한 단위에 추가로 발생하는, 생산량 한 단위가 추가될 때마다 원가가 발생한다는 거야. 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변동 원가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개당 얼마, 노동시간당 얼마, 기계시간당 얼마. 근데 고정 원가는 그렇게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에요. 얘는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또는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 기간 동안에 그냥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라는 거야.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간. 연 얼마, 월 얼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원가. 이게 바로 고정원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동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이제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원가 총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업도에 우리가 비례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동원가는 조업도와의 관계를 통해 봤을 때 이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도 같이 증가 감소하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정원가는 이거는 당해년도의 기간에 이거는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뭐 연, 월, 뭐죠? 그때 어떤 의사결정 기간 일정하게 발생한다 해서 이건 조업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조업도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는 그냥 1억 한 개를 생산하든 뭐 2시간에 발생하든 10,000시간에 발생하든 뭐 5,000개를 생산하든, 네.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발생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동과 고정으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원가를 우리가 이제 이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라서 이제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조간접비 중에서도 일부는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제조간접비긴 하지만 조업도에 따라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세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전기세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 전기세는 제조간접비지만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동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의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렇죠? 뭐 공장의
뭐 안전을 위해서 뭐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안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업도하고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조간접비지만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 원가 중에서 이제 이 제조 원가를 이제 네 가지로 구분했죠. 제조 원가 중에서 이 중에서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를 우리는 변동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동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 중에서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정 제조원가. 근데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정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징은 얘는 조업도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고, 얘는 조업도하고는 무관하게 당해년도 회계기간, 그렇죠? 예, 또는 의사결정기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기간원가 성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간원가는 이건 기간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 이거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걸 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기간원가라는 거는 이 조업도와 관련성이 벌써 이제 그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발생 시 자산 계상하고 그다음에 판매할 때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이거는 뭐 간단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관비로서 다 기간 비용 처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 판관비 중에 판관비로 우리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조업도로 분류를 했을 때, 물론 이제 판매 관리 활동에서의 조업도는 우리가 뭘로 선택하는 게 타당하냐면 판매량이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조업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업도라는 게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제조 활동에서는 그 일을 하는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어떤 측정 기준을 가지고 할 건가? 생산량, 노동시간, 기계시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공장이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면 뭐 노동시간 또는 직접 노비가 많이 발생하면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자본집약적 기기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그때는 조업도로서는 꼭 가장 타당한 게 뭐 기계시간 해가지고 이제 생산량, 노동시간, 기계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들로 이제 제조활동에서 조업도로 등장하는 거고, 판매 관리 활동에서 일을 하는 정도를 측정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업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일을 한 정도를 측정할 때는 이거는 생산량이 타당치가 않죠. 판매 관리 활동은 뭐 주로 하는 게 뭐 판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업도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판매량이 등장하는 거야. 생산량 하나 판매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변동 판관비. 판매 관리비인데 이게 이제 조업도하고 이제 조업도인 판매량과 비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동 판관비.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매 관리 활동인데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정 판관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비, 이건 물론 발생 시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데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라서 변동 판관비,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당합니다. 변동 판관비,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변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 단위당 발생하는 거야. 단위당.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네, 단위당. 그 다음에 얘는 단위당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 기간별로 발생하는 원가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의 발생을 보게 되면, 자, 요 변동원가, 그 이제 변동제조원가, 변동판관비, 이거 이제 합치면 이제 변동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단위당으로 발생해, 단위당. 그리고 얘는 이제 뭐야, 고정비는 이거는 총액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한 번 다 해보셨으니까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뭐 해봤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거의. 자, 보세요. 우리 표준원가라는 게, 여러분들 표준원가 어려워들 하잖아요. 다들 다 포기한다면서요. 이것저것 포기하면 맞출 게 없어요. 표준원가에서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잖아요. 표준을. 그러면, 자, 물론 이제 표준은 우리가 이제 제조활동에서, 그것이 그 표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조활동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 투입해가지고 만약에 효율적으로 생산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원가의 상한선이 바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그때 원가의 상한선이 표준이 되는 건데, 이 변동제조 원가는 표준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단위당으로 수립해. 단위당으로. 한 단위당, 거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그럼 직접 재료비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세우냐면 사과 주스 한 잔 만드는데 사과가 한 개, 투입이 한 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면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표준 수량을 사과 한 개, 그리고 이제 이 사과 한 개를 구입할 때 1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과 주스 한 잔, 제품 한 개에 대해서의 표준은 10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직접 재료비 표준 원가가 되는 거예요. 농무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과 주스 한 잔 만드는데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 시간당 임률은 1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변동제조관제비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변동제조관제비는 여러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변동제조관제비는 이게 뭐 전기세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전기세도 있을 거고, 연료비도 있을 거고, 뭐 간접재료비, 뭐 등등등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을 개별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이걸 다 합치거든요. 간접비는 다 이렇게 합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변동비 성격의 간접비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변동비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기세, 뭐 수도세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에 대한 이제 표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전기세니까 표준을 전력 생산량이 뭐 몇 킬로와트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항목들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배부 기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의 공장이 가만 보니까 노동시간이 주로 이제 원가 발생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제조간접비도 우리가 표준을 세울 때 뭘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노동시간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노동시간이 많이 발생하면 변동제조간접비 원가들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하고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배부 기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이다. 그러면 노동시간에 변동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노동시간이 되는 거고 표준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노동시간 1시간. 그리고 이제 배부율은 이건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만드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율은 5원. 그럼 변동제조간접비 표준은 얼마? 5원.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이 변동제조간접비는 자, 표준을 수립할 때도 다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모가 숨겨져 있어서 이러는데 다 뭐예요? 단위당이에요, 단위당. 단위당으로 표준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제조간접비는 단위당으로 수립하지 않아요.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도 회계기간에 고정제조간접비 항목들, 감가상각비 얼마, 공장 감독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얘는 총액으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얘는 연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한 다음에 실제 생산량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 생산량을 곱해주면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원가로 수립된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SQ 곱하기 SP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실제 생산량을 곱해주는 게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제조간접비 예산 총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정제조간접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단위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당 배부율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준조업도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조업도로 나눠서 이렇게 그 기준조업,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이제 배부 기준이다 그러면 노동시간 몇 시간 이렇게 딱 기준조업도로 나눠서 배부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량원 요구, 노동시간이니까 표준 수량해가지고 우리가 고정제조간접비 단위당 표준원가를 만드는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표준원가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그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흐름을. 예.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게 뭐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전부 원가 계산 들어봤죠? 그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원가 계산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의 목적은 뭐냐면 전부 원가 계산은 기준에서 제조기업이 제품 원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기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놨냐?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원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원가를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 원가에 다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도 제품 원가에 포함되고 직접 노무비도 제품 원가에 포함되고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도 다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그렇게 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라는 게 바로 전부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표준인데 이제 표준은 이제 설명한 거고 이제 제품 원가 계산 설명할 땐 보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사과 주스 한 잔 만드는데 사과 한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발생하는 원가가 이 개당 10원이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부 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올해 사과 한 개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올해 사과 한 개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실제 원가가 총 얼마 발생한 거예요? 직접 재료비 10원 발생한 거고 직접 농업비 10원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도 얼마 발생하고 변동 제조간접비 5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한 거예요? 1,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고 하면 올해 한 개 생산한 거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원, 10원, 5원 누구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한 개 생산해서 한 개 판매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때 제품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10원, 10원, 5원, 25원에 얘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연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몇 개 생산한 거야? 한 개 생산했죠? 그러면 한 개 원가는 1,025원이 되는 거야. 한 단위가. 이건 무슨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전부 원가 계산했을 때.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생산하게 되면 자, 요게 두 번씩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개당 10원, 또 개당 10원. 총 원가는 2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10원, 10원, 20원. 5원, 5원, 10원 되는 거고 이건 그대로 두 개를 생산해도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1,00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전부 원가 계산해서 두 개 생산했을 때 원가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5원에 개당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25원에 20원짜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한 개당은 25원인데 얘는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00원이 되는 거니까 두 개 생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25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한 개 생산해서 한 개를 판매를 해요. 한 개를 생산해 가지고 한 개를 판매하는 경우하고 두 개를 생산해서 한 개 판매하는 경우에 이제 이익을 한번 따져 볼게요. 판매 가격은 2,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개를 생산했을 때는 한 개 생산해서 한 개 판매하니까 자, 매출액은 2,00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25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75원이 이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해서. 손익계산서 그려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생산해 가지고 한 개를 판매하게 되면 물론 이제 매출액은 2,000원이 되는 거고 두 개를 생산해서 원가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원가는 직접 재료비 20원, 직접 노무비 20원 두 개니까 변동제조간접비 10원,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 1,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개니까 근데 한 개가 팔려 나갔으니까 제품 원가 얼마로? 525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525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나오는 거야? 475원이 되는 거죠. 이익이. 아니다. 백신 후유증 때문에 이게 1,475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판매량 한 개인데 똑같은 한 개를 판매한 건데
판매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케이스가. 근데 서로 다른 거는 위에 있는 케이스는 한 개를 생산한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를 생산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개를 이제 생산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생산량은 이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한 개고 이거 두 개인데. 그럼 이제 이익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생산량이 증가된 경우에요. 그 이익이 어떻게 돼요? 500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원가 계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했다라고 하면 생산을 많이 한 게 장사를 잘한 게 아니죠. 장사를 잘했다는 거는 경영 활동 잘한다는 건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팔아야지만 예,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개 생산 한 개 판매하고 두 개 생산 한 개 판매했을 때 똑같이 장사 한 개를 판매했지만 오히려 이익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두 개 생산했을 때 더 크다는 거죠. 무슨 원가 계산에서는?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영 활동, 경영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이 전부 원가 계산이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한 개 판매에 따른 서로 다른 뭐예요? 경영 성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손익계산 방법은. 그런데 이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 전분가 계산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이익이 500만큼 증가했냐? 이게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예. 고종제조간접비. 그렇죠? 비용화되는 고종제조간접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용화되는 고종제조간접비가 여기서 말하는 비용화된다는 거는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죠. 매출원가. 비용화되는 고종제조간접비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이게 감소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1,000원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산 계상됐다가 비용 처리됐죠. 첫 번째는 한 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한 개에 1,000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됐으니까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종제조간접비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비용화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고종제조간접비가 여기 각각 이렇게 50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판매는 누구만 된 거야? 요놈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비용 처리된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는 매출원가 된 거고 이거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종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에 포함되는 고종제조간접비 이건 비용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만 비용화됐고 이거는 비용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비용화되지 않아서 이게 500만큼 비용화되지 않아서 500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부원가 계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원가 계산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자니 이거는 이제 적합하지 않고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냐면 전부원가 계산은 이 재무제표 목적이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여러분들 재무역에서 공부했듯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가정이 바로 뭐예요? 계속기업의 가정이잖아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그 의사결정 기간을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장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종제조간접비 모든 원가가 다 변동원가 성격이기 때문에 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단기적인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이런 변동원가도 있고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용이해지게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그렇죠?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변동 제조 원가만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제조간접비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 당해년도 발생한 회계 기간에 요건 다 그냥 무조건 다 비용 처리한다 한 겁니다. 이거는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을 무슨 방법을 했을 때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은 어디에 사용하냐? 의사결정할 때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의사결정이 이제 왜 유용해지냐면 자, 이번에는 이제 변동 원가 계산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 자, 하나 만들 때 10원, 10원, 5원 발생했고 이건 당해년도에 1,000원 발생한 거예요. 두 개를 생산하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품 원가에 포함되고 얘네들은 제품 원가에 포함되고 두 개 생산했을 때도 고정비는 다 뭐야?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한 개를 생산하든 두 개를 생산하든 제품 원가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5원이 된다는 얘기죠. 제품 원가는 한 개 생산했을 때나 두 개 생산했을 때나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비는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럼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개 생산해서 한 개 판매했을 때하고 두 개 생산했을 때 한 개 판매할 때 우리가 손익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얼마 되는 거야? 이게 25원 되는 거고 이것도 25원 되는 거니까 1975원이라는 이제 이 이익을 우리가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서 공부했듯이 이걸 우리가 이제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익이 발생 1975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발생한 고정재정환적비, 그렇죠? 걔는 기간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해서 요거는 제품 원가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원은 이거는 매출 원가 성격이에요. 제품 원가에 포함돼서 비용 처리되는 거. 이게 매출 원가죠. 그리고 얘는 판관비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해년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당해년도에 이제 매출 원가가 아니기 그냥 발생 시 비용 처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75원의 이익이 계산되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에는 타당한 손익 계산 방법이 따라서 겁니다. 왜? 똑같이 한 개를 판매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경영성과도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재정환적비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부원가 계산해서 그렇죠? 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원가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으로 했을 때 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그럼 그 이익 차이는 뭘 조정하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 똑같은 거니까 전부하고 변동하고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 개 더 많이 생산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더 많이 생산된 그 한 개로 인해 가지고 고정재정환적비가 기말재고에 포함돼 가지고 비용화되지 않았죠? 그 비용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전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변동은 더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으로 조정할 때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재정환적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산을 시키는 거죠. 그럼 기초는 어떻게 하냐? 기초는 기말하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가지고 표준으로 설정된 그 원가하고 실제 원가하고 비교해서 원가 차이 분석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원가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다른 뭐 서로 다르게 짓게 되고 다르게 발생하니까 그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하는 개별이다, 뭐 ABC다, 그 다음에 종합이다, 결합원가야,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손익계산 방법은 변동원가 계산 방법이니까 그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기초한 손익계산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회계에서의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뭐 이게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제품 원가 계산이냐, 어떤 원가 통제 목적이냐, 또는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 제조활동과 이 비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원가의 형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 분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원가는 문제를 빨리 먼저 쉽게 분석을 하면 답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이제 이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원가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제품 원가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무슨 계정 과목인 제공품 계정 과목으로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미완성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이제 제공품 T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요약이니까 일단 요 내용들은 일단 요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좀 이해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별로 그 장에 맞는 이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자,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감정평가서 2018년도에 출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제조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 제조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 원가인데, 보세요. 맨 왼쪽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제조 경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직접 재료비고 직접 노무이죠. 근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말고도 직접 원가가 있으면 따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좀 예를 든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엔진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엔진은 자동차 한 대 엔진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생산 기술자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투입된 노동시간, 그리고 거기다 임료 곱해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근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을 다 모든 엔진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현대자동차가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자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이 뭐가 있죠? 근데 엔진 말고 뭐 다른 뭐 변속기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감속기라든가 그런 부품들이 있으면 그 하청업체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 경비예요. 직접 경비. 그렇죠? 자동차 각 모델별로 이렇게 부품들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청받으면 그것도 직접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직접 경비가 있으면 그때는 직접 경비도 직접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것들을, 이거는 뭐,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이제 써보면, 직접 재료 원가 15만 원, 이제 15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2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10만 원.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회사, 그렇죠? 제조기업인데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의 총액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조 원가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제조 간접비. 그럼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또 제조 활동 말고도 또 무슨 활동이 있어요? 비제조 활동이 있죠? 그 비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관비. 비제조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비제조 원가. 그리고 이제 회사가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의 합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매 가격을 설정하려면 그냥 이 원가로 그대로 팔면 회사는 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는 거죠. 판매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활동에서의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포함하고 거기에 이익 가산해서 회사의 판매 가격, 매출액이 이제 결정되는, 이제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완성을 하는 건데, 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은 대입을 먼저 해요.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이제 해당 원가에 이제 대입을 하는데, 자, 판매 가격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출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서가 이제 두 줄이 나와 있죠. 판매비와 판매 관리비는 판매 원가의 20%이다. 판매 원가하고 판관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판매 가격에는 판매 원가의 25% 이익이 가산되었다. 판매 가격에 여기에 이제 25% 이익이 가산돼 있다고 했어요. 그 25%가 바로 뭐냐면 그게 이익 가산율이에요. 이익 가산율.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100만 원 나누기 1.25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나는 거야? 80만 원. 그리고 이제 8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판매 원가와 또 판매 이익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원가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판관비가 이게 20% 여기 이 둘의 관계니까 16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80만 원에 16만이니까 이게 64만 원이 되는 거고. 64만 원에서 이거 이제 얘 빼면 우리가 제주관접 원가가 1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자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퍼즐 풀듯이 뭐 하나를 딱 해결해 주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듯이 풀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단서가 이제 거기 언급이 됐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장 가면 어려워요. 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만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라는 거를 이제 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줄 언급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게 이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원가 흐름에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합산티 계정이라는 걸 공부했죠. 합산티 계정. 네. 자, 그래서 그 합산티 계정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원재료 티 계정이에요. 원재료가 자산이거든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증가하면 차변, 원재료가 감소하면 대변에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계정 차변 기초, 단기 매입.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재료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이제 어떤 특정 제품에 직접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사용분인데 어떤 특정 제품에 사용이 되면 직접 재료비. 특정 제품이 아닌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면 그때는 간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면 걔는 다시 이제 뭐예요? 제조 간접비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간접 재료비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 자, 노무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현금 지급액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급되지 않아도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현금 지급액 중에서도 만약에 전년도에 발생된 건 어떻게 돼요? 선급된 거는. 그건 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제품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특정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간접 재료비 따로 안 나오는데 이게 바로 원재료 사용분인데 직접 재료비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제품에 사용된 걸 의미하는 거고 특정 제품이 아닌 모든 제품에 사용된 거는 그러면 이제 간접 재료비가 만약 존재한다라고 하면 간접 재료비는 어디에서 집계되는 거냐면 제조 간접비에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이 노무비 발생액인데 특정 제품에 뭐 발생한 금액이 전액이다 그러면 그 전액이 다 직접 노무비지만 이 노무비도 이제 이 직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예요. 근데 공장 관리 감독자도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직접 노무비가 아니죠. 그건 간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 노무비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간접 노무비는 어디에서 집계가 되는 거냐면 제조간접비에서 간접 노무비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다른 제조 경비들 쭉 이렇게 다 합치는 게 바로 제조간접비 계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제조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즉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크게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도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변동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 성격이 아닌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이제 그 흐름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제공품 T 계정에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제공품 T 계정에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요 제공품 T 계정 차변에서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고 그다음에 대변에 이제 배부되는 이 원가를 배부하는 과정이 이게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계하는 배부 과정이 각 공장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집계하고 다르게 배부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개별이다 또는 ABC다 뭐 종합원가 계산이다 또는 뭐 결합원가 계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원가 계산 방법으로 하든 회계 처리는 이렇게 제공품 특계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집계하는 방식과 배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과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을 두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제공품에 기초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당해연도에 발생한 원가인 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관제비. 이게 이제 당해연도에 발생한 원가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놈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총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 총제조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계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접 노무비와 제조관제비의 합계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가공원가, 전환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공품 계정에서 자, 이 기초 제공품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년도에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원가들이에요. 전년도에 생산 과정에 투입됐는데 전년도에 미완성돼 가지고 넘어온 원가고 완성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해년도에 이제 새롭게 발생한 원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말에 가서 원가 배부가 이루어지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완성품과 미완성품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품의 원가는 그때는 이제 서로 다른 계정 과목을 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제품 계정으로 우리가 대체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총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기초의 단기 총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품인 제품 계정으로 우리가 대체가 돼서 여기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제품이 되는 거예요. 판매 가능 제품이 되고 이 중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포괄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무상태표상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에서의 재고자산 계상액은 기말 제품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말 제공품도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도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다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제품원가 계산 방법 3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2가지를 설명했는데 전부원가 계산은 그때는 이제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제조관제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제조관제비를 포함시켜서 제품원가 계산하는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그때는 여기에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고정제조관제비는 포함시키지 않고 변동제조관제비만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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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그리고 아까 10원, 10원, 5원, 1,000원. 그 다음에 변동은 10원, 10원, 5원. 그리고 고정제조관제비는 그냥 당연히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초변동은 직접 재료비만 포함시키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차후에 또 그 단원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원가 흐름을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제조원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기업이면 상기업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싹 엄청 이게 없고 이게 이제 상품으로 바뀌고 이게 기초고 이게 단기 매입액이고 매출원가고 기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시켜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펼쳐놓고 풀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그 풀이 목적상 우리가 합산 T 계정을 이용하는데 이제 세 가지 합산 T 계정. 자, 근데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원재료 계정 과목과 제공품 계정 과목과 제품 계정 과목을 합산하는 T 계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산 T 계정 우리가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이제 합산해서 이제 이 T 계정 만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에 차변에 써져 있는 것들 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거 다 써주면 돼요. 그럼 차대변에 서로 일치되는 게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체되는 관계라 가지고 그럼 차대 일치되는 거는 서로 상계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여기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원재료 메이백이에요. 원재료 메이백. 그러니까 요 메이백과 요거는 사용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액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메이백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메이백.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자, 메이백.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해당되는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 T 계정을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 계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냐면 지금 얘는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판관비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예요. 그럼 제조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단 발생을 하면 그냥 발생액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해요? 아니면 자산계상해요? 자산계상한다는 거예요. 자산계상. 자산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그 자산이 감소분 만큼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단 원가가 발생을 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제조활동에서 우리가 원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일단 다 뭘로 계상해요? 자산계상해요. 자산계상했다가 이 해당되는 자산이 감소가 되면 장부에서 이 자산이 감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서 판매하면 감소가 되잖아요. 그 자산이 감소가 될 때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상기업도 자, 잘 보세요. 상품, 기초상품, 그 다음에 메이백, 그 다음에 판매된 거, 매출원가, 기말상품. 자, 그럼 보세요. 상기업도 일단은 이 상품 매매 활동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품을 매입하면 지출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아요. 일단 뭘로 계상해요?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품이 판매가 될 때 매출액을 인식하면서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이제 발생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손익에서는 그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서는. 그러면 상품 매매 활동에서도 일단은 자산 계상했다가 판매되면 그 상품이 감소가 되면 비용 처리예요. 금액을 적으면 기초상품 100, 이거는 전년도에 감소되지 않아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당연연도 매입 1000원, 판매 가능 상품이 돼요. 그 다음에 당연연도에 만약에 900원어치 판매가 됐다. 그리고 기말재고, 그럼 이거 얼마 되지? 예, 200.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회계처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게 당연연도 매입한 거죠. 그럼 당연연도에 매입한 걸 일단 다 비용 처리를 해요. 1000원만큼을. 그리고 상품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증가했어요? 100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연연도에 매입한 금액이 다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리지 않았다는 거는 자산이 감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매입한 걸 다 비용 계상했다가 팔리지 않은 걸 취소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격별 손익계산서의 비용 인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계상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그 회계 처리 방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비용액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냐면 당연연대 발생액을 일단 다 비용 처리하고 뭘 따지면 돼요? 이 자산의 변동분을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되면 비용을 줄이면 되고, 그렇죠? 자산이 증가가 되면 비용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순이익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만약에 반대로 이게 50원이 되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50원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연대 매입한 게 다 비용 처리되면서 그것도 모자라 전년도 2월 된 자산까지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추가로 비용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감소하면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감소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도 같은 논리죠. 얘도 지금 결국에는 요 매출원가 이게 바로 IS에 계상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계상되는 거? BS에 계상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는 회계 처리가 자산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감소가 되면 포괄손익계산서 비용 가는 거고 매출원가로.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는 뭘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기말자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매출원가를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상기업에서는 완성된 걸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액만 발생하지만 얘는 완성된 걸 매입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발생액이 얘는 지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원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공원가를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발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 발생액을 일단 자산 계상하죠. 그 다음에 재고의 변동분이 있죠. 그럼 이 재고의 변동분을 조정하게 되면 이거를 비용 처리, 이 발생액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하고 만약에 재고 변동분을 봐서 이게 증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원가 감소시키고 감소가 되면 매출원가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게 상품인데 제조기업에서는 이걸 만드는 거니까 이게 지금 당연연대 1,000원이 되는 거고 이건 전년도에 구입해서 안 팔린 거고 전년도에 만들어서 아직 안 팔린 전년도에 넘어온 그 재고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100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200으로 생각하면 이게 9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조원가 흐름에서는 지금 이런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이거 물어볼 거잖아요. 이거 뭐 자료 쭉 주어진 다음에 이 중에서 어느 거 물음표 쳐놔가지고 시험에서 이제 문제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T계정을 나열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합쳐서 풀게 되면 이 시험에서 이게 그만큼 이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 T계정을 이용을 해라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기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 거기 문제에 등장하게 되면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바로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 T계정 그려놓고 이제 바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재고 자 10,000, 40,000, 40,000 이렇게 되죠. 10,000, 40,000, 40,000 대입을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원재료 매입액 35,000.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45,000원을 지급하였으면 그게 밑줄 긋고 이 45,000원을 지급했다는 게 이게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급했다는 거는 현금을 지급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 지급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단서에 직접 노무원가 선급 금액이 기초죠. 기초 선급 금액이 15,000원이고 기말 미지급 금액이 20,000원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급액이 45,000원이고 자, 그다음에 기초에 선급 노무비가 15,000원 있었고
기초의 성금 노무비가 15,0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미지급액은 2만 원. 이걸 가지고 이제 노무비 발생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못 구해서 틀린 사람들이 많죠. 이제 이걸 못 구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회계 원리 내용인데. 자, 이게 지급액이죠. 이제 회계처를 굳이 보여드린다 그러면, 자, 현금, 예. 45,000원 이렇게 지급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더 시간 걸리고, 그냥. 자, 이게 이제 현금 지급 발생액이에요. 그냥 회계처리를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 4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의 성금 노무비는 뭐냐면, 이거는 전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전년도에 지급이 이루어진 건데, 전년도에 노무비를 계상했다,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자산 계상한 거죠. 그럼 전년도에 노무비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해년도에 이제 성금 노무비가 이제 감소가 되겠죠? 지금은 전년도에 미리 이루어졌지만, 예, 성금 노무비가 당해년도에 이게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고. 기말에 가서 뭐예요? 기말에 가서 노무비는 발생을 했는데 아직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기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자, 그러면 기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미지급 노무비 2만 원 이렇게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노무비 발생액은 요거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초 성금 노무비는 뭐냐면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에 미리 지급해서 자산 계산한 거예요. 당해년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을 미리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초 성금 노무비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가 되고 당해년도에 노무비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 성금 노무비는 지급은 전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그렇죠? 비용은 인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 발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올해 지급한 거죠. 올해 추가로 지급한 거 현금 지급액을 나타내는 거고 기말 미지급 노무비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발생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단기 발생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 금액이 결국 노무비 발생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급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감소가 돼요. 그리고 미지급 노무비는 기말에 이게 부채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따지면 돼요. 이게 기초는 성급 노무비가 감소가 되고 기말에는 미지급 노무비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 회계 처리에 따라 가지고 대차 차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무비 발생액을 구하면 된다. 요 문제에서 이제 함정이 바로 요 놈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8만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관자본가 4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제주관자본가가 이게 4만 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료 기말에 대한 기말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그럼 15,000, 5만 5천. 그럼 15,000, 5만 5천. 그리고 우리가 티계정 풀이 방법에서 이제 최종 결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계산기 두드려인 거죠. 차변 합계액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바로 뭐야?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우리가 하나의 티계정에다 정리해서 푸는 게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티계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루하세요? 지루하게 물질을 쪼고 있으면 시험 보는데, 그쵸? 네. 지금은, 몸을 혹사시키면서 공부할 때예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시험 공부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죠, 제가. 지금 물 많이 붓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봐왔던 거 별 소용없어요. 독이 깨져 있대도,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라가지고, 네. 다 사라졌어요. 흔적은 남아있죠.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한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흔적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다시. 예.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3번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재료 매입액 영업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A가 아닌 이상은 딱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티 계정을 그린다는 거예요. 기초 재고, 기말 재고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입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입액을 이제 미지수 X로 놓고 티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재고가 자 17,000원, 그 다음에 2만원 플러스 18,000원 하면 이제 기초 재고 다 합치면 이제 이게 55,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13,000원, 15,000원, 23,000원 다 더해주면 51,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5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가공원가가 주어져 있어요. 그 용어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가공원가는 바로 직접 노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액이잖아요. 가공원가가 98,000원. 자, 여기 98,000원. 그 매출원가를 알면 우리가 원재료 매입액을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첫 번째 줄에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 그 줄 긋고 매출액이 주어졌어요. 그 20%가 이익 가산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만 원 곱하기 이익 가산율이 주어지면 1.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차 차익을 통해서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하랬으니까 영업이익은 우리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있으면 판관비 빼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매출원가까지만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액 그 18만 원에서 매출원가인 15만 원 빼고 그 3만 원이죠. 판관비 만 원 빼니까 영업이익은 2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지금 20년도 기출 문제나 19년도 기출 문제 다 몰퉁해서 이렇게 이제 이 T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푸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산 T 계정을 이용하는 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제공품하고 제품 T 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T 계정. 이걸 많이 이용하고 만약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원재료 매입액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공품하고 제품 T 계정 우리가 합산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이때는 이제 주의할 게 제공품 제품 합산할 때는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라 원재료 사용액이 됩니다. 원재료가 빠지면 차변이 원재료 사용액이 돼요. 그렇게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두 개 이 제공품하고 제품 이거 합쳐가지고 차변 다 합치고 대변 다 합친 다음에 양쪽에 동일한 거 제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근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합친 거 그게 세 가지인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볼 때 매출원가가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 주어질 때 이제 이렇게 세 개 제품 T 계정 합치는 건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보게 되면 이제 원재료하고 제공품만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원재료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원재료 계정 들어가면 그때는 여기가 매입액이 돼요. 원재료 매입액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법 그래서 요거 이제 감청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볼 때 물론 이제 이걸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합산 T 계정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한 건데 딴 건 몰라도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합친 거는 그거는 시간을 확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그렇죠. 1장에 이제 물론 이제 1장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이제 T 계정을 통한 이 원가 흐름의 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 1장에서의 그 원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 합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2장 개별 원가 계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